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사장. 일은 잘하지만 다른 동료들에게 못된 행동을 하는 이런 직원들이 있대요. 어떤 뭐 권위가 있거나 직급이 있다고 해서 아니면 조금 내가 일을 잘해서 사장님한테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사장님이 없을 때 말을 좀 세게 한다든가 목소리를 너무 크게 한다든가 좀 불편한 상황을 만든다든가 이런 직원들이 있을 수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 사장은 이런 못된 행동을 하는 직원에 대해 이미 파악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상황을 개선하기보다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결국 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조직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이 되고 문제가 터진 다음에야 뒤늦은 수습에 나서게 된다라고 하죠. 예. 사장은 사장의 일을 해야 한대요. 근데 하지만 리더가 매장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것은 사실 방관을 넘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호하기는 아이러니한 어불성설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오히려 보호해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방관하는 게. 예. 사장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만 잘하면 다른 것은 용서된다라는 시그널까지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이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을 지적하면서 이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지금 우리 매장에서 가장 스피드하게 일을 하는 편에 속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일하는 걸 일을 잘하는 행동 기준에 속하지 않습니다라고 선을 거주지 않으면 이런 직원들이 자꾸만 더 기세등등하게 되고 사장님 나 없으면 이 매장 안 돌아가는 데까지 갈 수 있겠죠. 마땅히 지적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사장님들은 그 직원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네요. 가스라이팅. 사장이 정말로 걱정해야 할 것은 잘못을 지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못된 직원의 의도적인 근무 태만과 이로 인한 성과 하락이 아니래요. 이 리더로서 이 사장이 살펴야 할 사람들은 이 못된 직원 때문에 업무 의욕을 오히려 잃고 뭔가 애정이 식어버리고 이들이 단체로 나가게 되거나 이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내 스스로가 만들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해고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해고력이 좀 낮은 사장님들일수록 저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스킬적인 일은 뛰어나지만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자기 혼자 부정적이지 않고 동조자를 모으게 마련이기도 한다고 보거든요. 또 동조자도 처음엔 동조자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거기에 동조하면서 결국 넘어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다 같이 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성실하고 좀 순하고 내 말 잘 들어주는 그 직원들이 나가게 되겠죠. 그럼 이 결국 누구의 잘못인가? 사장인 내 잘못이죠. 예. 내가 그런 사람들을 속아내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왜 속아내지 않았냐? 내가 왜 내보내지 않았냐? 결국 스킬적인 일을 잘하는 직원들이 나가면 뭔가 매장에 큰일이 생길 것 같고, 또 저런 직원을 언제 내가 또 길러? 또 어떻게 또 채용해? 라고 하면서 나의 고통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어떤 패턴이 발동하기 시작한 거죠. 성장 고통 레벨을 늘려나가고 해줘야 되는데 그 성장 고통 레벨이 못 늘고 해고력이 낮아지죠, 다시. 이거 못 솎아내면 매뉴얼과 시스템이나 직원 관리의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저는 면접 볼 때도 이 기준대로 다 질문을 하고 채용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1번부터 9번까지에 있는데요. 과거 근무 기간도 체크하고 그래야지 뭐 짧게 짧게 그만두신 분들을 속아낼 수 있으니까. 그만둔 사유가 어떤 이 사람의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 인간관계 트러블이 자꾸 많았던 분인지를 체크하기 위해서고 3번 힘든 곳에서 일한 경험을 체크하는 거는 우리 매장에서 힘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패턴이 발동할까를 미리 체크해 보는 거죠. 교전에도 매출이 막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이런 곳에서 3년 동안, 2년 동안 일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여기서도 험난하더라도 좀 잘 버티겠다, 끈기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인성과 예의를 체크합니다. 그냥 이건 대놓고 물어봅니다. 저는 대놓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 점장한테도. 인성 좀 괜찮으세요? 본인이 좀 예의가 좀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는가요? 동료분들이 봤을 때도 그렇다고 느끼시나요? 아예 이거 그냥 질문을 해버리라고 합니다. 대부분 본인들이 스스로가 다 예의 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한 번 더 이 매장에서 근무할 거면 진짜 예의가 발라야 되고 인성 되게 중요시 여기는구나를 한 번 더 스스로 느끼고 오라는 소리죠. 5번 혹시 기가 세신가요를 또 자기 주장이 강하신지를 저는 꼭 물어보게 합니다. 저는 솔직히 스킬적인 일 잘하는 거를 일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화롭지 못하는 분이 오면 솔직히 우리가 매장 운영하는데 정신적 스트레스의 난이도도 올라가죠. 그리고 직원 관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내가 정말 뭔가 해야 될 걸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조화가 최우선입니다. 이걸 항상 명심시키거든요. 6번부터 뭐 9번까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시킵니다. 9번이 좀 너무 특이한 거라서 좀 여러분들 오해하실까 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대표님한테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이거. 이건 좀 얘기를 제가 하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사장인 저한테도 인사를 잘 못하시는 분이 손님한테 인사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매장에 갔을 때 좀 더 밝게 웃어주시는 우리 이모님들이나 우리 젊은 친구들은 솔직히 손님한테도 잘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본인이 바쁘다거나 뭔가 손님이 좀 삐딱하게 했을 때 그 본인 갖고 있는 성향이 발동해버립니다.
이런 것까지도 안내 드렸는데 여러분도 면접 보실 때 그냥 면접 보시지 마시고 20분 정도는 이런 식의 내용의 질문을 해서 채용을 하셔야 아, 이런 곳이 그런 곳이구나 라고 좀 인지를 하실 겁니다.